법대로 해, 법대로.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랩 잘하시는데요. 법대로 해, 법대로. 네. 변호사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요즘에 하네요. 아, 진짜요? 네. 다음 판부터 좀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악취, 소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악취, 소음과 전쟁 중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들어선 폐기물 처리 시설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건물인가 보다 싶었는데 갈수록 악취가 심해져서 하루 종일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식사할 때는 음식 맛까지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중장비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데 자다가 기계 소리에 깰 때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몇 번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 기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뿐입니다. 제가 예민한가 싶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저 혼자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웃들도 전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이웃들은 집단 소송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하면 법적으로 승산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불가피한 시설이긴 한데, 자, 우리 집 근처에 생겼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죠. 네. 자, 그런데 뭐 악취도 계속 생겨, 소음도 계속 발생해, 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뭐 밥을 먹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은 많이 불편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구청에서 말한 대로 법적 기준 충족한다, 이런 회신 받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그 시설이 나의 일상이나 이런 주민분들 전체 일상을 다 망쳐도 된다. 맨날 대화의 주제가 이런 악취와 소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시설로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악취하고 소음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네, 이제 악취, 소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상으로는요, 대기환경보전법 하고 악취방지법, 그리고 소음진동법 이렇게 세 가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주민분들의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들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악취 관련해서 좀 볼까요?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측정하는데 주거 지역, 사실은 주거 지역은 굉장히 쾌적해야 되죠. 그럼요. 근데 이제 공기를 10배 정도 희석했을 때 냄새가 느껴지지 않으면 통과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이제 공업 지역, 근데 공업 지역이 또 주거 지역하고 또 많이 멀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많이 높아져서 20배까지 허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좀 민감해지겠죠. 네. 자, 소음 경우에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낮에는 60데시벨, 밤에는 50데시벨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네. 주거 산업 지역 접경 지역이 있어서 산업 지역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또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기준을 넘게 되면 민원을 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구청에서는 기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님 잠시만요. 자, 중앙고속도로 쪽에 지금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대동에서 양산 방면이에요. 물금나들목을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 2대의 추돌 사고가 나서 밀리고 있다고 5531 애청자 전해주셨고, 모라에서 초정 방향으로도 모라 고가교부터 지금 정체가 심합니다. 3136 애청자 제본데 이 구간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네네. 법적 기준을 넘지 않으면은 아무 대응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법적 기준 내에서라고 말을 하면 전화를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셨던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보면 실제로 느끼는 피해는 숫자와 기준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예. 악취 소음이 아무리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수치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피해가 심각하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법적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언제든지 이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또는 군청을 통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기준을 정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번 사연하고 좀 비슷한 소송을 한 경우들이 있나요? 네, 악취 소음 관련돼서 뭐 이제 보통 소음은 공항이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생기고요. 예. 악취 관련된 문제는 뭐 요새 사방에 폐기물 처리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집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배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이제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장 그 정관 신도시에 의료 소각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 오랜 기간 동안 그 주거로 새로 지정된 신도시와 멀지 않은 지역에 소각장이 위치해서 악취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들이 배출된다라고 하면서 인근 주민분들께서 거의 한 8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기장군청이 해당 소각장 관련돼서 기준을 계속 엄격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업체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음. 제기하는 구조가 됐죠. 네. 자, 법원은 여러 가지 다툼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 생활 방해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해서 기장군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라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각장은 이제 기장군청 행정처분에 따라서 소각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인제 아무래도 소송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기억하실 부분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또는 소송 전 단계에서 거쳐가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겪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고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악취 소음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미리 뭐 비용 없이 조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조정 과정을 통해서 시설이나 업체 측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가는 것을 피하면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네.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집단 소송을 하면은 더 유리할까요? 저는 또 이제 환경 피해와 관련돼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단체로 목소리 내는 것이 승산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법원도 개별 소송으로 다 하기보다는 여러 명,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요. 네. 더더군다나 행정청,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장군청 같은 특수한 특별행정청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생기니까요. 자, 이웃들과 함께 의논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절차를 밟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집단 소송화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공동 피해를 입증해 나가게 된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이제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시지 않는 건데요. 네. 집단 소송하게 되면 한 명이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누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내 뜻대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사연자분 그리고 주민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송은 증거 기록을 통한 사실 인정이기 때문에 피해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악취가 날 때 나는 시간,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 그 강도를 이제 매일매일 꼼꼼히 기록해 두시면 좋은데, 이 보니까 아파트 요새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주민들끼리 막 대화하시는 그런 창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남겨놓으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모바일 앱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사실 필요 없잖아요. 한두 네. 분이 사셔서 오늘 또 데시벨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께 기록한 일지나 사진, 동영상, 음성 자료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 그런 설치는 영상 같은 거, 심각한 악취로 창문 닫고 있는 상황 등을 영상 자료나 이미지로 기록을 잘 해두시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해 입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